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안내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유튜브 말고 네이버에 카페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주식비더 공유 카페. 거기 오시면 이제 저희 영상 보시고 저희 영상을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매매 일지도 공유를 하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그렇게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오시면 이제 저희 영상 보는 거 말고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주식생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쪽 카페에 보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클럽 공지도 있죠. 네, 클럽에 오시면은 어니스트님을 멘토 삼아서 주식을 배우고 익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클럽이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오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이 오후 2시 10분 정도 돼요. 지금 5월 19일 오후 2시 10분인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오후 시간에 종가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간대에,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대에 매매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면 어니스트님은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종목들을 고르고 또 어떻게 매매를 할지 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통 이 시간대는 매매는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뭐 실제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급주 위주로 고를 것 같아요. 수급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데, 뭐 가장 편한 방법은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고르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목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종목 컨트롤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네. 제 기준에서는 저는 종목들을 조금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좀 힘 좋은 애들을 고릅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꾸준하게 나눠서 포지션을 짠다라고 보면 되는데, 보다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일단 추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괜찮아요. 지금 일봉으로 보네요. 그냥. 네, 일단은 일봉으로 봅니다. 뭐 한 이 정도 4개에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보통 수급주를 하시나요? 그냥 어닝님은? 항상 저희가 뭐 수급과 파동을 얘기를 하지만, 네, 가장 일반적으로는 수급주 위주로 하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좀 프로젝트성으로 이번 매매는 스윙을 하겠다, 아니면은 따로 계좌를 별도로 관리해가지고 그런 거는 일부러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럴 때는 꼭 오후 시장에 오늘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렇게 준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때는 타이밍 좋을 때 스윙은 그렇게 해도 되니까 뭐 지금 꼭 오후장에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종목을 이렇게 출연할 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고려 안 하나요? 아니면 지금 다 고려하면서 넣은 건가요? 어느 정도는 고려는 하죠. 고려도 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못할 거 없어서 넣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통 오후 시장 때 이렇게 하게 되면 매매 포지션을 짜면서 뭐 뉴스나 부족한 부분은 장 끝나고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해 볼 수 있는 차이점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봐야겠죠. 근데 제가 이거 지금 다룬 거는 냈다 아는 종목이라서 저는 이 4개 중에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일 땡기는 거는 얘를 좀 그래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K사인이야? 네. 이유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수급에서 항상 중요한 거래량이 올라주고 나서 둘째 날 붙어주면서 더 큰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윗꼬리가 아마 신경 쓰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신경 쓰이실 수는 있는데 분봉상의 위치에서는 오히려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좀 3번, 2번에서 3번으로 전환되는 스타일의 매매가 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여기서 어느 정도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빠지긴 빠졌어요. 이쪽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빠진 것처럼 보이죠. 여기 상승했었던 거를, 네. 이쪽 거래량을 빼긴 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조합인데 결국에는 이쪽으로 원상복구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원상복구 될 때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털리면서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근데 지금 장 막판 시간과 요거 그 다음에 꽈창이 꽤 탄탄해요. 꽤 탄탄하다는 게, 이게 되게 큰 거래량이야 아니야 라기보다는
여기를 끼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빠질 때 빠지더라도.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큰 물량 따라가기 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호가에다가 내 물량도 같이 섞어서 거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모의 투자 이야기할 때는 약간 모의 투자에선 얍사비가 가능하다고 말했었던 그런 식으로 스타팅을 할 수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가면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에 집중 사격을 해서 만들어 가면서 파동 슈팅은 위로 가는 탄력성 상승 파동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기대는 없는데, 근데 여기서라도 출렁거림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이 수급 때문에요. 거래량이 늘어난 게 이게 완전히 다 빠지려면은 조금은 더 파동이 필요해요. 파동이란 건 출렁거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은 더 가격 고려를 하면서 매매를 하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그리고 준비한 게 있어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 실전형을 조금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를 벤치마킹 해보라고 보여드릴 겁니다. 매매를. 직접 매매를 하는 거를 예전하고는 뭐가 다르죠? 저희 500만원 세팅하고 막 그렇게 매매를 했었잖아요. 한정적이라서 그거 네. 저희도 해봐서 알지만 되게 제한적이고 연출성이고 이게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서 제가 네. 그냥 계좌 따로 빼가지고,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의 설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매매를 있는 그대로 담을 거예요. 그리고 버디님이 나중에 저랑 해설을 좀 해주시죠. 매매만 담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니님이 먼저 매매를 하는 거를 그때그때 녹화를 하면은 그거를 저랑 어니님이 보면서 나중에 좀 코멘트도 하고 도움 드리는 것들을 좀 오디오로 담아서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영상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좀 더 실전적인 얘기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니님 같은 경우에는 좀 번거롭게 됐죠. 뭐 원래 하던 계좌들 그런 거랑 또 별도로 하나가 더 늘었고 녹화까지 하면서 매매를 하게 됐는데, 뭐 저희가 좀 얘기를 해서 좀 그렇게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는 많이 앞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참고해 주실 거는 그냥 종목에 대한 매매 케이스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 안에서 뭐 모든 계좌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참고해 주시고, 매매를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실제로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면은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런 것들 토대로 제가 추가로 지금처럼 설명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K사인 하는 거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여기에서 이제 뭐 받아가는 매매를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네. 네, 맞죠? 근데 지금 만약에 네. 뭐 여기서 이제 수급이 빠진 거 이런 거랑 별개로 여기서 또 만약에 쭉 장대 양봉 그리면서 여기가 이렇게 수급이 쫙 붙어버린다. 장대 음봉이요? 장대 음봉이 붙으면서 음봉이 붙는데 뭐 네. 여기서 또 거래량이 붙는, 그러니까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받아가다가 뭐 멈추나요? 뭐 어떻게, 그런 것들은 계획이 없나요? 그게 이제 조금 운영이나 대응의 묘거든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디테일은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실전의 대응 영역이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말씀하시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 붙으면서 이렇게 찍어 내려주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오르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제가 받아주는 매매를 한다고 해서 미리 매수 주문을 빽빽하게 다 넣어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걸 피하기 위해서. 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저희만의 카드를 남겨두기 위해서는 매수 주문을 걸어두되 시그널용이나 아니면은 최소 물량으로 두고 거기 왔었을 때 채워졌었을 때 상황 보고 더 채워도 되니까 였다가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대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무조건 체결되게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체결이 됐었을 때 이상 현상이 오면 밑에 걸 뺄 수가 있죠.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하고요. 오히려 못 채우고 반대로 올랐을 때 그러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는
뭐 종가나 그 전에 채울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피하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몇십 프로씩 대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볼까요? 저희? 네.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음봉이 그러면은 떴는데 네. 거래량이 쫙 붙었어요. 그냥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막 붙고 음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거래량이 이렇게 마르면서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간다던가 그러면 네.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요? 어쨌든 뭐가 이런 게 막 이런 시그널이 왔잖아요. 할 거 하죠. 그냥 이제 저거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그냥 할 거 합니까? 네. 이런 것들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 투매로 봐주시는 게 낫죠. 저때 이제 투매 유도 같기도 하고 뭐 쉽게 말하면은 막 개미털기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인데 네. 저런 것들이 이제 붙어주지 않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변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호가창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밑에 또 받아주는 것들이 좀 두툼하게 있으면 더 좋고 뭐 그런 취지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은 이제 요런 매매를 할 때 신경 쓰이는 게 밑으로 쫙 빠지는 거일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여기서 받아서 네. 뭐 어느 정도 간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머리에 크게 염두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뭐 여기를 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고점 라인까지 본다던가 아니면 여기는 이제 애초에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받아서 쉽게 매매를 하는 그런 거를 택하신 건지. 이게 보통 지금 제가 그거를 알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장 마감하고 내일 아침 오전 그 사이에 그런 게 좀 많이 보여요. 지금보다는. 오늘은 포지션을 어느 정도만 좀 1차 포지션을 잡아두고 네. 내일 상황에 맞춰서 뭐 물량을 더 채우든가 수익 실현을 하든가 뭐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얘가 어느 정도에서 제가 잡아주면 좋을지 그 목표점? 네. 그런 타겟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차피 거래량이 마르고 지금 빠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꼭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럴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 네. 일봉에서 봐라 이게 이만큼 뭐 물론 이제 윗꼬리가 있지만 네. 얘도 양봉이고 장대 네. 양봉이고 얘도 장대 양봉인데 거래량까지 이렇게 더 붙어줬네. 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그리면서 갈 것 같거든요. 요 영역을. 그쵸. 그때 보통 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기 이쪽 빠진 윗꼬리 이거 이제 메워줄 거야 그렇죠. 하면서 여기 뭐 운 좋으면 내일 한 번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메워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 많이 하시죠. 그렇죠. 이거를 누가 얘기하는 걸 떠나서 왠지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질 않네요. 애초에 시작점이 좀 다르네요. 저는 여기서 놓고 볼 때 여기도 한 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1,500원 얘가 결국에는 다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박스로 귀결되는데 여기서 유리하게 잡아놓고서 이 1,500원 아래에서 이 박스에서 끝날지 아니면 이걸 돌파하는 큰 박스로 이렇게 나와줄지 아니면은 이 박스 끝내고 커트하고 이 위에서 작은 박스를 다시 형성시킬지 이거는 저는 예상하지 않고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다 이거를 끊어서 생각하죠. 지금으로서는 생각하는 거는 얘만 잡아두게 되면은 얘는 따라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를 대응할 수 있는데 얘를 대응을 못한다는 거는 그냥 스스로 이 정도면 됐어 해서 그냥 마침표를 찍은 것 뿐이지 얘 대응할 수 있는 정도에 되면은 얘는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상승은 오히려 더 쉽잖아요. 큰 상승 잡는 거. 자, 이거는요. 전고점이 이제 1,400원 부근이었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꼬리 하나 있긴 하지만 네. 여기를 이제 여기를 뚫었느냐 아니냐를 이제 뭐 판단을 해보면서 네. 그냥 아예 그냥 길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가능은 해요. 근데 그게 오늘 흐름에서 이미 그거는 거기에 상응하는 파동은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1,400원을 뚫어주고 나서 거래량하고 함께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슈팅을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러한 슈팅이 무조건 나올 거야는 물음표인 거죠.
여기서는 얼마든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도 전혀 이상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들이 예전에 저희가 말했던 원트와 팩트의 구분인데 계속 원트를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은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네. 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거라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팁이 있다면 여기서 1,500원 1,400원 돌파하고 1,500원 이쪽을 다시 슈팅을 할 때 여기서 거래량 붙어주면 저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아까 이제 그 박스 그렸던 거에 네. 보니까 일봉에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약간 좀 결이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종목이 그거죠? 보안 관련주죠? 맞습니다. 보안 관련주인데 지금 이제 보안 테마가 이제 있는데 어제부터인가? 그런데 네, 최근에 잘 네. 가죠. 최근에 잘 가죠. 네. 어제 막 몇 종목들 상한가 가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이 테마 중에서 대장주를 간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네, 가는 것과 지금은 이제 그냥 보안주지 보안주 잘 가지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공략한다라고 이제 본다면 네. 뭐 어느 게 더 유리한 선택일까? 뭐 원희님은 어떤 성향이실까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대장주가 좋긴 하거든요. 얘도 보안이에요. 맞아요. 네. 같은 거거든요. 어저께만 해도 얘 되게 잘 갔어요. 그렇죠. 이 종목은 빠진 반면에 그러면 걔보다 좋았죠. 네. 뭐 그러면 얘가 대장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얘보단 세니까. 네. 근데 오늘은 빠진단 말이에요. 네. 얘는 버티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완벽한 대장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딱 나눠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대장 무리에 어느 정도 수급 동반된 최소한 그리고 우리랑 상위 1페이지에 올 수 있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되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장주가 더 힘이 강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얘가 좀 대장 노릇을 하던 애 막 그런 식으로 또 좀 보게 되잖아요. 테마 중에서도 그게 되게 고착화가 심화된 테마군들이 있어요. 아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대장 빠지게 되면은 쫄다구는 몇 배 더 빠진다. 갈 때는 못 가고 이게 고착화된 종목들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그거 역시도 모든 테마가 다 그렇게 고착화되지는 않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쪽 보안 테마 같은 경우에도 고착화됐다라기도 보다는 각각의 수급으로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수급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종목도 좀 물어볼까요? 이 라운시큐어는 그럼 이런 모양은 어때요? 이제 물론 이제 저기 음봉 떠 있고 꼬리도 있고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뭐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막 쫙쫙쫙쫙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 왠지 뭐 4,000원을 뭐 지지 삼아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캔들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수급이나 아니면 흐름에서 이 종목을 초에도 골랐지만 네.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못할 정도 아니고 저도 최근에 이 종목은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좀 잘하는 종목이거든요.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호가가 뭐 근데 또 그렇게 두툼하진 않은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걸로는 그냥 뭐 4,000원이라는 마디 가격 보고 그리고 전일봉의 그 종가를 보고서 뭐 그냥 그런 정도로 보고 들어가는 걸까요? 이건 기술적으로. 아니요, 저는 4,000원은 안 볼 것 같아요. 4,000원은 안 본다. 네, 네. 4,000원 자체를 별로 안 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걸 만약에 공략한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을 공략하면은 제가 만약에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3,500원. 자, 이런 게 이제 좀 약간 클럽에서도 회원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3,500원은 좀 4,000원에 비하면 좀 멀잖아요, 거리가. 네. 그걸 왜 지금 하냐?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의아함인데 결과적으로 되니까는 우와 이러지만 네. 이제 물어봤을 때 저는 3,500원까지 받습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수긍은 하지만 좀 약간 으잉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네. 왜 지금 할까요? 네. 계속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저는 자리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리를 맞추려고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4,000원이면 지금 하고 아니면 3,500원 기다렸다가 4,000원 본다라고 하게 되면 3,700원, 600원 제가 3,500원 본다고 했으니까 이런 데서 기다렸다가 팡 싸야지 이거거든요. 맞춘다는 거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스나이핑인데 얘가 안 오고 그냥 여기서 힘 받아서 다시
이렇게 간다고 하게 되면은 못 잡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가 오히려 빠질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잡죠. 다 잡죠. 3,500원 만약에 무너져 봐요. 그래도 무조건 잡히죠.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베팅 컨트롤이,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이런 투자 리스크 대비 수익을 내는 행위에 있어서 안 좋은 건 다 잡는데 먹는 건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안 좋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컨트롤을 할 때. 그러면은 조금 더 마중 나가서 멀리서도 시작할 수 있게 되면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문봉상에서 여기서 전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거는 왜 있어 보일까? 이제 결국에 그 문제겠네요. 마지막에 남는 네. 궁금증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뭔가 여기 힌트들이 숨어 있는 건지. 둘 다인데, 이거는 뭐 굉장히 종목들을 많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딱 보면은 얘는 죽었네, 썩었네, 안 썩었네가 보여지는 부분도 당연히 남들보다는 그런 보는 눈은 있겠죠. 네. 근데 이거를 수급 원리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급이 발생했었던 시점 있잖아요. 이쪽 부근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수급이 나와준 가격대 시점 있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수급 변화가 없는 상태로 말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너지는 종목의 흐름은 이렇게는 잘 안 나와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서 붙을 거라는 거죠. 네, 붙은 수급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니면은 이 위에서 더 강하게 털려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쫙쫙쫙쫙. 네. 그렇게 되면은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 정도까지 강하게 털린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 붙으면서 이걸 무너뜨리는 흐름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수급 마른 상태로 질질질질 밑으로 가는 흐름, 요 정도? 그 외적인 흐름은 그냥 여기서 옆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주는 흐름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되게 자연스럽게 세 가지 흐름 다 나오는 거고, 자연스러운 세 가지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그 박자에 맞춰서 파동 관리를 하면 충분히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정리를 하자면, 물어보는 분들은 네. 뭐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뭐 되게 중요한 이유 같은 것들을 항상 찾잖아요. 모든 거에 의미부여를 하면서 물어보고 생각을 하니까.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뭔가가 있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지만, 네.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여기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굉장히 크리티컬한, 굉장히 네. 너무 위험한 그런 요소가 없고 좀 네. 적당하게 좀 해볼 만한 위치라면 조금씩 트라이 하면서 만들어가는 경우가 오히려 실제 매매에서 더 많다는 거죠. 네, 이걸 정리해드리면요, 여기서 하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라고 하게 되면 피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굉장히 강하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경우의 수를 확장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해요. 좋은 자리가 1순위가 아니라, 처음에 제가 선 세팅을 하잖아요. 선 배팅이라고 하죠. 네네. 첫 출발을 좋은 자리에서 여기서 반드시 사야지, 이 좋은 자리를 사람들이 많이 노리는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첫 출발을 제가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서 시작을 해요.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일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영상에서 그 경우의 수를 넓히는 매매 첫 베팅부터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관련된 한 편의 영상도 있고, 네, 뭐 거의 뭐 실전 매매 거의 다 대부분 같은 관점으로 하시니까 저희 영상도 예전 거 매매 영상들 보시면은 참고가 또 되실 겁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되게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이유 막 이런 것들을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는데, 거기 좀 시야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네, 뭐 물론 그런 거 찾아가지고 그때 딱 기분 좋게 들어가면 좋지만, 대부분은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부터 먼저 좀 찾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네. 물어봤습니다. 네. 어차피 그 다음엔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100% 몰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자, 뭐 오늘의 좀 몸풀기로 요 정도만 해볼게요.
네. 일단 5장에 뭘 보느냐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언니님은 스타일상 수급주 위주로 본다고 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 당일 거래량 상위에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 일봉을 먼저 보고 좀 추려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봉까지 보시면서 수급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합값이죠. 자주 말씀하시는 조합값을 보면서 가장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골라서 여기서는 이제 K사인인데 이런 종목을 골라서 만들어 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이 좋으니까 여기에 몰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가 이런 흐름이 네. 먼저 전환이 됐네요.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럼 만들어가는 걸 어떻게 만들어가? 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건 저희가 이제 몇 편의 실전 영상들을 예전에 만들어 놨지만, 앞으로도 이제 자주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희 언니님이 실제 계좌를 세팅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개인 계좌에 가깝게 금액대도 좀 있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실 테니까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매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디테일하게 좀 묻고 답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자료들을 앞으로 영상을 계속 업로드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어차피 흐름 이렇게 나왔으니까 팁을 드리게 되면은 아까 말했었던 이 자리가 경우의 수가 넓혀지는 거고 여기서 아까 밑에만 스나이핑 노리게 되면 하락하는 거 다 잡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잘 가는 거를 잡으려면 여기서 시작해서 경우의 수를 높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이제 종가 부근이잖아요. 지금 네네. 2시 50분 되고 있는데 여기서 1,500원에 바짝 붙어주면서 이거 이대로 탄력 있게 붙어주잖아요. 이 정도? 그러면은 이때가 여기서 얼마나만큼 잡아놨냐에 따라서 종가 훅도 가능해요. 종가 후기라는 거는 이제 큰 물량을 좀 들어가는 거죠. 네. 나는. 묶고 더블 뭐 이런 영상들 보시면은 나오는 건데 그때는 장중에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종가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최초에 물어봤었던 오후장에 어떤 매매를 할까요? 결론은 결국에는 좀 기회를 살려서 수익을 내기 위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후장에 하는 거는 좋은 자리를 찾아서 빵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많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만들어 가면서 종가까지 이어 붙었을 때 기회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종가 부근에 이때 기회를 살려서 뭔가 공격 행위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네. 조금 더 보다 나은 영상을 위해서 힘내보시죠. 네네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한 지가 거의 한 6개월 됐어요. 작년 11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5월 중순이 넘어갔으니까 거의 6개월이 돼 가는데,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시즌2를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좀 많이 회의도 했고, 앞으로도 좀 더 유익한 컨텐츠를 보여드리기로 했거든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